최근 메뉴의 최우선 타겟은 케인이 아니라 오시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센터백 김민재입니다. 메뉴가 7월에 오기 전에 먼저 김민재 협상을 끝마치려고 200억 이상을 쓸 거라는 말이 많은 매체에서 돌고 있죠. 4,500만 유로만 내면 누구나 협상을 할 수 있음에도 1,500만 유로를 더 내더라도 우선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요. 영국 매체인 팀토크에서는 메뉴가 김민재 영입을 6월 안에 확정하려고 한다고 했죠. 김민재는 메뉴 이적 합의 직전에 있다. 메뉴가 김민재 영입을 위해서 총 5,500만 유로를 제시할 계획이다. 메뉴는 6월 초에 김민재 영입을 확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면서 세부적인 금액은 다르지만 나폴리에서 웃돈을 주고 김민재를 살 거라고 밝힌 겁니다. 이탈리아의 투토 메르카토는 메뉴는 작년 카타르 월드컵 기간부터 김민재와 협상을 진행했다라면서 메뉴가 김민재를 원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했고요. 영국 트라이벌 풋볼 역시 메뉴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부터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 측과 대화를 나눴다. 올여름 대한민국 수비수 김민재를 영입하는 것이 목표다라면서 투토 메르카토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메뉴는 이번 시즌 리그 4위로 지난 시즌보다 순위가 2개 올랐고 이미 리그컵에서 우승까지 하면서 트로피도 챙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급하게 김민재 영입에 매달리는 걸까요? 최근 데빌스 DNA가 공개한 김민재의 분석 보고서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매체는 김민재를 분석한 뒤 나는 선수들을 스카우팅하면서 만점을 주는 일이 거의 없지만 김민재는 10점을 받을 만하다. 27세 이하 센터백들 중에 최고이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극찬 멘트를 남겼는데요. 더 자세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를 분석한 이 스카우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스탯들 대신 직접 경기를 시청하면서 선수들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태클이나 가로채기를 더 많이 했다고 좋은 수비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비 스탯의 볼륨만 따지는 것은 올바른 판단법이 아니다. 대개 탑급의 센터백들은 리그에서 수비 스탯이 가장 낮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면서 수비 지표에 의존하는 대신에 상위 7개 리그의 27세 이하 수비수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했다는데요. 그러면 김민재를 직접 목격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역대 커리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김민재는 19살에 K리그의 전북에서 데뷔했다. 17-18 시즌에는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K리그 영플레이어상과 연간 베스트 11을 수상했다. 2019년 1월에는 중국 슈퍼리그 베이징으로 이적했다. 인상적인 활약으로 유럽에도 알려지면서 토트넘이 강하게 링크됐으나 이적료 협상은 하지 못했다. 21-22 시즌에 페네르바체가 그의 경기력으로 이득을 봤다. 또 한 번 인상적인 모습으로 슈페르리그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2022년 7월에는 나폴리가 1,800만 유로를 지불하면서 쿨리발리를 대체했고 김민재는 훌륭한 한 해를 즐기고 있다. 그는 이번 시즌에도 손쉽게 세레이의 올해의 팀에 뽑힐 것이다. 모든 탑 클럽들이 김민재를 원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주 짧게 유학된 커리어지만 새삼스럽게 대단한 활약을 했네요. 거의 해마다 팀을 바꿔가면서 한국, 중국, 튀르키예, 이탈리아까지 항상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면서 나폴리수 리그 우승까지 하다니 와, 현존하는 최고의 센터백답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수비 능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지상 수비 능력에 대해서 김민재 최대의 강점이 바로 지상 수비 능력이다. 그는 위치 인식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공격성과 속도, 힘을 조합해 상대가 공을 가졌을 때 끊임없이 위협을 제거한다. 김민재는 드리블하는 선수에게 다가가 태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의 드리블 저지 능력은 상위 3%이고 볼 경합 승률은 상위 4%이다. 김민재를 뚫기는 정말 어렵다. 그의 경기 감각은 매우 예리하고 상대방의 터치가 나쁘거나 속도와 피지컬로 제압할 수 있을 때는 서슴없이 도전한다. 이런 수비 콤비네이션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다양한 타입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한다. 좋은 위치 선정 능력 역시 많은 슈팅을 막아내는 이유다라면서 극찬 오브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지상 수비 능력에 대해서는 만점을 줬다고 봐야겠죠. 그럼 제공권은 어떨까요? 작년 말에 후스코드닷컴에서는 김민재의 공중볼 경합 승률은 64.9%로 공중전을 20회 이상 시도한 109명의 선수 중에서 26번째 불과했다라면서 김민재의 약점이 제공권이라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지적한 통계의 함정인 것 같습니다. 공중전에 대한 평가도 같이 보시죠. 김민재는 공중전에 능하다. 수많은 공중볼 경합을 했음에도
공중볼 경합 승률이 상위 25%이다. 내가 본 바로는 공중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는 경합 장면에서도 상체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경합을 통해 최대한 공격수를 힘들게 하거나 완벽하게 이겨버리려는 의지가 김민재와의 몸싸움에서 얻을 게 없는 상황을 만든다라면서 절대로 공격수를 편하게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한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리그 경기를 보면 자기보다 신장이 큰 선수들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루카쿠나 지루를 상대할 때도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마지막으로 공을 소유했을 때 김민재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김민재는 탁월한 패서이다. 그는 패스 시도와 성공에서 상위 1%들 정도로 많은 패스를 하면서도 패스 성공률은 상위 7%일 정도로 안전하다. 그리고 진취적인 패스 거리도 상위 1%로 진취적인 패스를 한다. 그는 끊임없이 좋은 지역에서 볼을 받고 다시 패스를 뿌려준다. 빠르고 정확한 짧은 패스나 측면으로 전환하는 긴 패스를 가리지 않는다. 이번 시즌 좌측 센터백으로 많이 출전했지만 오른쪽으로 스위치하기를 즐긴다. 김민재의 훌륭한 볼 운반 능력은 그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매우 편안한 센터백으로 만든다. 볼 운반은 상위 1%이고 진취적인 볼 운반 거리도 상위 4%이다. 김민재는 압박받는 상황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압박이 없으면 공간으로 침투한다. 그리고 모든 범위에 영리한 패스를 보낸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김민재의 포지션은 센터백입니다. 그런데도 공을 소유했을 때 전혀 불편함 없이 드리블을 하고 패스까지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말이 현대적인 수비수지 이건 그냥 축구를 잘하는 거죠. 이 보고서의 결론도 바로 이겁니다. 김민재 단점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솔직히 단점이 없기 때문이다. 김민재는 완벽한 센터백이다. 지상과 공중을 모두 수비할 수 있고 높은 수비 지능에 걸맞는 뛰어난 피지컬을 소유했고 패스와 볼 운반 능력도 꿈에 그리던 수준이다. 김민재의 기술적 범위와 실행 능력은 높은 점유율을 추구하는 팀에 선발이 되기 충분하다. 한번 도박을 걸어볼 만한 전성기 나이기도 하다. 김민재에게 걸린 바이아웃 조항을 보면 그렇게 큰 도박도 아니다. 월드클래스 수비수를 4,500만 유로에 영입한다면 그건 도둑질 수준이다. 네. 김민재가 왜 만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가는 분석입니다. 이 정도 정성과 열정이면 김민재 메뉴로 가도 충분하겠는데요. 네, 그죠? 나폴리를 33년 만에 우승시킨 김민재가 메뉴에게 11년 만에 우승을 안겨줄지 네, 다음 시즌을 주목해 보시죠. 아직 메뉴 확정은 아닙니다. 맨시티, 리버풀 와 천억 가져와 들어와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